Good afternoon. Thank you all for coming. My name is Bart Yarosky. I'm a mobile solutions consultant with Google Korea. I'm based in Korea. 여러분 한국어로 시도해볼까요? 진짜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실수 많이 할 거예요. 그렇건 여기 제목이 Building Extraordinary Apps 거의 그 내용이죠. 그 앱 개발자로서 사실 여러분이 다 좋은 앱 만들고 싶죠. 그렇죠? 사실 그 살면서 그 앱 많이 사용하시죠? 그 좋은 앱 사용하면 진짜 인생이 확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글쎄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거는 저한테 약간 카카오 택시 되게 좋아요. UI 되게 단순하고 그 밤에 집에 갈 때 옛날에 택시 못 잡았었고 비 올 때만 비 맞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죠. 지금은 딱딱딱 해가지고 택시 바로 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UI도 되게 좋고 되게 단순하고. 반드시 안 좋은 앱도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설치하자마자 평가해 주세요. 아니면은 하자마자 뭐 크래시 해가지고, 아니면은 하자마자 사실 하자마자 로그인하는 게 또 조금 부담스럽죠. 그 로그인 뭐 부탁하고 다음에 크래시하고 다음에 레이팅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앱이 사용자는 그 두 번째 아마 실행할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앱 개발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런 extraordinary 앱 개발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좋은 앱,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큰 업체 만들었었지만 사실 그냥 막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는 거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분석 통해서 그 성공한 앱이 그 만들 수 있는 기회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그 첫 그림 보시면 150x 그 무슨 숫자일까요? 혹시 답 있으신 분? 선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보는 사람이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데 사실 단순하게 네? 엑서바이트 아니요. 그 인당 하루에 그 핸드폰 확인은 그 150번 정도. 그 150번 중에 또 본인의 앱이 또 혹시 뭐 그 중에 될 거죠. 근데 그 150번 중에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그냥 제너레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일단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개발하면 그 데이터가 수집하는 것부터 사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수집해서 그러면 어떤 트렌드 뭐 예를 들어 하루에 수익 갑자기 올랐어. 그다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내려서 수익은 뭐 예를 들어 in-app purchase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유저는. 근데 그거 일단은 그런 트렌드 봐야 되고 그 보면서 뭐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이해하면서
그거 뭔가 개선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런 세계는 사실 잘하면 그냥 앱 품질, 앱 뭐 UX 그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 세션이 잘 설명해줬던 이런 단계 있잖아요. 뭐 개발하고 그 앱이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뭐 학생도 많고 작은 뭐 업체 같은 것도 많고 그래도 앱 하면서 언젠가 약간 좀 수익화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사이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개발하면서 유저 확보해서 수익화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해해서 다시 개발해서 다시 뭐 이렇게 계속 앱이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그림이 봤죠. 일단 Firebase 통해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일단은 Android, iOS 지원하고 플러스 more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 세션에 설명해줬던 어떤 기능이 원래는 있던 기능이 여기 뭐 Firebase 밑에서 보장되는 그런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기능이 사실 iOS, Android보다 뭐 웹도 되고 뭐 약간 백엔드 서버 뭐 예를 들어 뭐 자바 API도 있고 그리고 게임 개발한 사람한테 또 C++ SDK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뭐 develop, grow, earn 밑에서 항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사실 개발자로서 이런 큰 프레임워크 보시면 딱 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사용하기 복잡하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이거 약간 뭐랄까 식당의 메뉴판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냥 다 안 써도 되고 그냥 필요한 것만 쓸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개발했었냐면 잘 아마 아실 텐데 어떤 디바이스에서 예를 들어 뭐 REST API 쓰면서 서버에 뭐 어떤 코드, 뭐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그런 서버에 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방금 첫 세션에 뭐 잘 설명했었죠. 개발자로서 이거 각 단계에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그래도 갑자기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약간 전 세계에서 완전 뜨는 거죠, 앱이. 근데 전 세계에서 뜨면 서버, 그 불쌍한 서버 어떻게 될 거죠? 죽을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서버에 또 한국에 있으면 또 뭐 글쎄 뭐 동유럽에서 갑자기 뭐 사실 EU 애널리틱스 통해서 EU 아실 수도 있지만 갑자기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한 지역에 약간 한 앱에 그냥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서버에 한국에 있으면 그 품질 개선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발하면 사실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앞으로 약간 스케일링하는 문제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는 것도 많죠. 그 Firebase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그림 되게 단순하죠. 실제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그 작은 예를 들어 처음 개발 시작할 단계는 Firebase 쓰고 싶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Firebase 데이터베이스 직접 연결해서 거기도 스토리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비즈니스 로직은 어디에 있죠? 클라이언트에 있죠. 그래서 오케이, 질문. 그렇게 제가 약간 프로세싱가 되게 무거운 애플리케이션 있고 어떻게 할까?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성이 있죠. 예를 들어 파이어베이스 오른쪽에도 서버 붙을 수도 있고 그 클라이언트과 서버과 사이에 파이어베이스 DB 있고 그렇게 된다면 파이어베이스 그 스케일링이나 뭐 그런 기능을 쓸 수 있지만 거기 뭐 서버의 프로세싱도 있고 근데 프로세싱 같은 거 약간 문제 생각한다면 약간 조금 out of scope 있지만 구글 클라우드 펑션 아마 몇 개월 전에 출시했거든요.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아니면은 내가 기존 앱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재개발해야 되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 추가하고 싶고 그러면 약간 그런 아까 이 그림이어서 여기 패러하게 파이어베이스 추가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실시간 챗팅 같은 거 추가하고 싶어 기능이. 그럼 여기 파이어베이스 그냥 붙으면 돼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사실 크리에이티브하게 써도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되게 잘 설명해서 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여기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은 제일 중요한 기능 4가지 있어요. 그 Real-Time DB, 사용자 인증, Storage, Remote Config. 그래서 DB 이런 그림 봤죠. 이거 왜 좋아하냐면 뭐 단순하게 아까 그 첫번 세션에서 소개했지만 그 JSON 기반 NoSQL DB고 JSON 기반이냐면 그 SQL처럼 뭐 테이블 구성이나 뭐 그런 거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재밌게 사람들이 약간 특히 뭐 JSON 잘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진짜 다양하게 모델링 할 수 있어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 오프라인 기능이 좀 있다고 들었었죠. 사실 이런 거 가능한 이유는 각 트랜잭션이 그 유니크 아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니크 아이디는 order도 다 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갑자기 오프라인 되면 갑자기 온라인 되면 그 싱크는 다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UX 관련된 거 있죠. 그 한국 내에 문제는 하나 있어요. 되게 큰 문제 하나 있어요. 그 인터넷 너무 빨라요. 아니 한국에서 살면 좋죠. 좋은데 근데 앱 개발자들 뭐 여러분 안지만 그 다른 나라에 배려하기는 되게 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구글 내부에 예를 들어 구글 내부에 우리 내부 와이파이 있죠. 내부 와이파이 중에는 약간 reduced performance 와이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개발할 때 약간 잘 안 되는 인터넷 잘 안 되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 개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거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기능이 아니면 퍼포먼스 속도 약간 좀 안 되는 나라에 그런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거 어떤 앱이죠? 약간 뭐 어떤 단순한 채팅 같은 앱. 채팅 앱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여기 메시지 하나 추가했어. 왜 리얼타임이냐면 사실 이벤트 기반이죠. 약간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 아마 아실 텐데 그 callback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DB 변화됐다 그런 이벤트 뜨면 그 callback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앱 동시에
그 UI 반영하는 거예요. 실시간 DB. 그래서 그래, 실시간 DB 있고 우리 챗앱 같은 거 뭐 시작했고, 그 문제는 뭐냐면 디폴트로 그 실시간 DB는 누구나 읽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authentication 같은 거 추가하면 그 사용자 인증 관리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GitHub, 이메일 다 제공해요. 그 제공하는 거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용자는 그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었지만 뭐 이렇게 복잡한 UI 플로우는 되게 큰 프릭션이 있다고요. 그 앱 시작하자마자 로긴 아니면 로긴 대부분 시작하자마자 로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 입장에 아직까지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가입하게 되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안 좋은 거 약간 좀 그런 거보다 각자의 그런 고민해야 되는데 저의 추천은 그냥 뭐 조금 보여주면 그런 사용자의 바이인 시키면 그때는 가입하기는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근데 이렇게 제공하는 거 무슨 뜻이냐? 여기 모든 UI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이메일, 단순한 이메일이죠. 이메일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메일 보내는 기능, 그 이메일 내에 그런 verification 코드 있고, 그 다시 verification 코드 받고, 다시 앱 가고, 그 코드 입력하고, 그 체크하고, 그 전체 플로우까지 다 제공합니다. UI까지. 그래서 사실 그것만 개발해도 좀 뭐 그렇게 뭐 완전 어렵지 않지만 되게 좀 오래 걸리고 좀 그런 약간 에지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약간 좀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마디 더 authentication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 거고, 그 보안된 거 여러분 다 똑똑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안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본인의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렇죠? 약간 검증된 된 거 쓰면 훨씬 더 안전적이고. 왜냐면 해커들이 사실 뭐 본인의 약간 작은 앱 해킹 된다고 뭐 사람들이 생각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하면 뭐 약간 좀 뭐 빠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위해서 사실 이미 했던 거 쓰는 거 훨씬 더 안전적입니다. 이것도 한 사용자의 여러 가지 로그인 방법도 관리하고요. 그리고 세션 관리도 해요. 세션 관리 뭐냐면 그 실행하자마자 로그인할 필요 없고 한 번 로그인하면 그 로그인 상태는 얼마 동안 유지할 기능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로그인 한 단계는 하나 빠지면 앱 사용하기 훨씬 더 쉽죠. 그리고 뭐 또 패스워드 뭐 잊어버려서 다시 리셋하고 그 모든 UI 플로우도 제공합니다. 되게 사실 편하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anonymous account도 제공해요. 그래서 좀 시작하고 앱이 조금 어떤 앱인지 좀 냄새 맡고 편하게 할게요. 네, 그때는 로그인하는 게 그 좋은 UX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챗앱 만들면서 언젠가 약간 뭐 좀 저장해야 되는데 그 바로 Firebase Storage입니다. 그래서 Firebase Storage 물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서 배포된 거 있고 속도도 전 세계에서 속도도 괜찮고 좋은데 옛날에 혹시 Firebase 써보신 그 옛날부터 그 인수하기 전에 Firebase 써보신 사람이
계신가요? 한두 명일 텐데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능이 없을 때 그 파일이 베이스 64 엔코딩 해가지고 실시간 DB에서 올린 경우도 있었어요. 약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기은 리밋이 한 10메가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단순한 이미지 돼요. 근데 그 속도 좀 안 나와요 사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스토리지도 뭐 CDN 기반도 되니까 각 나라의 속도 훨씬 더 빠르고 이렇게 쓰세요. 어쨌건 여기 또 authentication이랑 유저 관리도 되고 그 여기도 뭐 오프라인 갑자기 되면 다시 온라인 할 때 파일 업로드 예를 들어 resume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앱 또 그런 예를 들어 뭐 사진 찍거나 아니면 뭔가 만들거나 있으면 갑자기 업로드 페일 되면 다시 뭐 매뉴얼하게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같은 경우 있으면 뭐 사용자 역시도 되게 싫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만들었던 뭐 이것저것 날라놨으나 아니면 그런 거. 이런 것도 만들기 되게 쉽지 않죠. 그것도 제공하고. 예. 그래서요. 그 리모트 컨피그 이거 약간 좀 나중에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보일 텐데 이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되게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첫 세션은 뭐 A/B 테스팅 얘기했었죠. 단순하게 아주 제일 단순하게 어떤 기능이 겼다 그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 게임이 있어 게임 뭐 레벨 대부분 뭐 30초 줘. 근데 그런 거는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나 40초로 이거 없으면 40초로 바꾸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iOS 뭐 코드상에서 바꾸고 다시 앱스토어에서 올리고 앱스토어에서도 다시 리뷰 받고 다시 배포하고 사용자 다시 업데이트 받아야 되고 그것도 UX 측면에서 되게 안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단순하게 여기 넣으면 UX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근데 뭐 A/B 테스팅 같은 거, 뭐 반은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반은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근데 약간 좀 다르게 개발했고 그래서 그 반응이 개선할 수 있는 A/B 테스팅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는 보시면 여기 left, right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UI 엘리먼트 그냥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지 그것도 반응이 테스트할 수 있고 숫자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레벨 타임 텍스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 인사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좀 이따가 어떤 케이스 있을 텐데 URL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앱에다가 어떤 UI 엘리먼트 있고 근데 내가 구글 호스팅에 뭐 어떤 배너 같은 거 올려서 그래서 그 URL은 여기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이벤트 있고 그 특별한 이벤트 따라서 그 배너 어떤 사용자한테 배너 바꿀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사용자로서의 앱 업데이트 없이 갑자기 약간 좀 나에 맞게 뭐 어떤 UI 엘리먼트 있으면 되게 반가운 생각 나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역시 뭐 하나씩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근데 애널리틱스 다 중간에 있죠. 네, 중간에 있고 그 각 기능에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뭐 free and unlimited라는 단어 좋죠. GAN 그 구글 애널리틱스 쓰시는 분이
약간 되게 약간 비싼 티어이거든요. 되게 부담되는 가격이고 여기는 뭐 Clash of Clans만큼 성공하면 여기도 그래도 Free and Unlimited 되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이벤트 리포팅 하는 거, 애널리틱스 이벤트 하고 사용자의 프로퍼티 기반 리포팅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샘플링 없이 그냥 단순한 이벤트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eamlessly integrated 모든 파이어베이스의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파이어베이스 추가하자마자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 이런 이벤트 그 관리하는 거예요. 뭐 first open 약간 인스톨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인스톨 하면서 안 열었어. 그러면 사실 이미 그 인스톨 이미 없죠. 그 인스톨 하면서 열어서 이 first open 한 20초 정도 있다가 이벤트 발생되는 거예요. 그 in-app purchase, user engagement, 뭐 세션 정보, 앱 업데이트 할 때, 삭제할 때, OS 업데이트 할 때, 그 notification 기반이고, 그 dynamic link 기반이고, Firebase 기반 이거 다 아무 설치 없이 캡처링 하는 거고, 또는 앱 종류 달아서 약간 추천한 이벤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게임 앱이고 그래서 게임 예를 들어 뭐 레벨업 할 때 뭐 튜토리얼 할 때 뭐 언록 어치브먼트 할 때 물론 이거 그냥 추천하는 거고 여러분의 앱 맞게 알고 싶은 거 맞게 커스텀 이벤트 다 되게 자연스럽게 설정하면 되죠. 근데 이벤트도 기반이고 그 유저 프로퍼티도 비슷하게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혹시 통신 안 돼서 이런 거 준비했지만 잠시만요. 실제 화면으로 아마 보시면 아까 사실 좀 비슷한 거였죠. 그래요. 지금은 애널리틱스 메인 대시보드이고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일단은 이 메인 대시보드의 모든 내용이 아무 추가 커스텀 이벤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안 하게 이거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설치하자마자 이런 화면 뜹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active user이나 average revenue 이거는 e-commerce plus in-app purchase 자동 계산되는 거고 first open attribution 여기는 그 뭐 예를 들어 어떤 홍보할 때 다른 네트워크에 오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뭐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서 오는 건지 이거 알면 좀 좋을 거죠. 그 이런 코호트 같은 거는 아까 조금 설명했고 여기는 일주 일씩 시작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남는 건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week 0에 100%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았었고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5일자는 뭐 7.4%밖에 안 남았어요.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 내가 만들었던 거 아닙니다. 원래 여기 조금 더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유저 엔게이지먼트 같은 거 그 사용자는 얼마나 자주 얼마 동안 쓰는 건지 여기도 in-app purchase 여기는 없고 앱 버전 다 동일하게 있고 여기도 뭐 device 정보 OS 버전 이게 사실 이런 정보는 약간 사람들이 업데이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기는 좀 좋은 거고 로케이션도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갑자기 한 지역에서 떠요 앱이 그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는 미국에 주로 쓰는데 사실 미국 중심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이와
그 성별과 interest 여기 사실 좀 재밌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여기도 자동으로 나오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arts and entertainment 관심 있는 이렇게 61% 관심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의 사용자 정보는 추가됐어요. 뭐 문제 없겠죠? 어쨌건 예. 그리고 아까 이벤트 얘기하는 거고 그 자동 이벤트 있고 잘 볼 수 있는지 예, 자동 이벤트도 있고 그 커스텀 이벤트도 있는데 뭐 여기도 뭐 앱 인스톨, 앱 업데이트 예를 들어 어떤 다이얼로그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런 거요. 재미있는 게 여기저기 다 이런 어디언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아까 여기 그 funnel 기능 있고 뭐 여기 게임이니까 튜토리얼 같은 거 있어요. 시작 끝나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어카운트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컬렉션 언락 이거 각 단계에 몇 사람씩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notification. 내가 뭐 어떤 notification 발생하면 누가 그 notification 읽는 사람 비율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 notification 어떤 액션이 있고 그 액션이 그 중에 몇 프로 그 액션 하는 것도 그 알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audience 아까 audience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요. 그 notification가 audience 어떤 audience 특별한 audience한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가입한 사람 아니면은 뭐 in-app purchase 했던 사람 뭐 어떤 혜택이 있다. 근데 in-app purchase 그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보내면 무시하는 거예요. 약간 그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UX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귀찮은 거 뭐 아마 여러분도 앱이 많이 설정하면 그런 그 쓸 필요 없는 노티피케이션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거는 개발자로서의 그 맞는 노티피케이션 맞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목표이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 다시 여기 볼까요? 그래서 여기 다 가깝게 얘기했었죠. 뭐 예를 들어 여기는 First Open에서 In-App Purchase 여기 조금 비율이 조금 낮죠? 그래서 전체 화면 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도구들 뭐 그 메뉴판 있죠. 근데 어떻게 그냥 어떤 뭐 이때까지 뭐 각각 설명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 그냥 좀 단순한 시나리오 준비했어요. 이거 완전은 뭐 꼭 이대로 하라고 얘기 아니고 그냥 어떤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시작 단계로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룹 포토 쉐어링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아실 텐데 웹 개발자 되게 편할 거예요. 파이어베이스는. 왜냐면 다 이벤트 기반이고 어떤 파일 업로드하면 그 콜백을 다 잘 끝나고 콜백으로 그 URL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뭐 unsuccess 같은 거 보면 네, URL 나오는 거예요. 다 iOS, Android 뭐 코드 좀 다르지만 iOS도 Swift 기반도 되고 Objective-C도 되고 어쨌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URL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채팅 앱 봤었죠?
그 채팅 앱 뭐 이렇게 리얼타임 DB 구성이 좀 비슷하게 하는데 근데 여기 그거 아니고 사진 저장하는 건데 옛날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그 전체 사진이 base64하고 여기 URL 아니고 여기 바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뭐 이름하고 단순한 URL 있고 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좀 어떤 사용자 관리 좀 해야죠. 왜냐면은 일단은 그런 URL 가져가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뭐 그 내용이 또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 사진이 보고 싶다면 그 사용자 이름, 사용자 아이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런 룰이 작성하자. make sense 하죠? 여기는 사용자 리스트, 여기는 사진. 그래서 여기는 조금 특이해요. 특이하면서 익숙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DB 룰 어떻게 구성하냐? 여기 rules 같은 이거 기본적으로 rules 이런 JSON 오브젝트 같은 거 있어요. 앨범 photos 아까 앨범 photos 여기 앨범 이름 그 parent element 이름 있고 그렇죠? 어디야? 그리고 앨범 ID 여기도 variable이고 앨범 ID 뭐 예를 들어 뭐 앨범 ABC 그래서 우리 여기고 그래서 read하고 write 그래서 여기부터 read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parent, child, album members 그래서 데이터가 parent, child, album members child, album ID child, auth UID exists 좀 복잡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논리적이죠. 그리고 write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는 editor or 여기 or 보시죠? owner. 아까 여기 그 사용자 역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거 조금 연습하면 좀 자유스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아마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 오고 싶다면 여기 뭐 예를 들어 앨범 joiners 하나 그냥 좀 만들면 되고 어떤 앨범 joiners 밑에는 앨범 이름 그대로 하고 여기는 누구나 그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여기 앨범 joiners read false 그냥 무조건 읽을 수 없고 근데 어떤 UID는 write는 어떤 UID만 그러니까 그 UID만 writing 할 수 있고 근데 그 데이터가 없으면 없어요. 일단은 그 중복되지 않아 그냥 그 마감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exists 이미 줄 있으면 writing은 안 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는 owner들이 그 user ID 1, 2, 3밖에 없고 여기는 뭐 그냥 알아서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나중에 아마 이 발표 자료 공유 드릴 텐데 아마 좀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파이어베이스 전반적으로 한국어로 문서화 되게 잘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가이드나 뭐 코드랩이나 뭐 다큐멘테이션이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앨범 시간 그런 게 조금 짧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여기 앨범 오너들 다 뭐 바꿀 수 있고 그래서 writing은
오너 있다면 할 수 있고.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도구 하나는 제공합니다. 이런 시뮬레이터 같은 거. 그래서 여기는 룰이 그대로 작성했던 거 있고, 그 read and write simulation 하고, 여기도 authentication도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면 됩니다. 이거 없으면 되게 어렵죠. 있어야 되죠. 아마 내 생각에 아마 앞으로 이런 도구도 개선이 조금 될 거예요. 네, 어쨌건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앱 배포에서 새로운 기능 하고 싶고 테스트 없이 새로운 기능이 그냥 배포하고 싶고 그 좋은 생각인가요? 아니죠. 원래 테스트 해야죠. 근데 뭔가 누가 급하면 아니면 뭐 위 사람이 막 잔소리 해가지고 막 하라고 막 아니면 때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하지 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어. 여기는 어떤 기능이냐면 뭐 티켓 옥션 같은 거, 뭐 티켓 판매한 사이트는 티켓 경매 기능이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근데 테스트 없이 이렇게 막 개발했어. 막 밤새면서 졸려가지고 잘 안 될 거죠. 어쨌건. 근데 뭐 어쨌건 배포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배포하면 절대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약간 조금 뭐 원래 이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배포 날에 뭐 예를 들어 3%. 그 뭔가 잘 되면 또 추가 뭐 10%, 또 잘 되면 또 추가 뭐 30%, 뭐 일주일 있다가 뭐 100%, 뭐 이런 약간 스테이지된 배포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 10% 그 설정됩니다. 그래서 10% 그 사용자 중에 10%한테 그 새로운 기능이 그냥 배포하는 거고, 이거 다 리모트 컨피그 쓰는 거죠. 근데 그 사용자, 그 배포된 사용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뭔가 크래시 나올 수도 있죠. 테스트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리뷰 다이얼로그이 그 사람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되죠. 왜냐면 막 크래시 되면 막 그냥 빵점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여기 근데 리모트 컨피그에 그런 거 쉽게 마감할 수 있죠. 그래서 런치했다. 망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48시간 뭐 어쨌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에러는 그 오마이갓 수준으로 그냥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바로 0% 일단 리버트 해야죠. 그 사람한테 그냥 원래대로 설정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죄송한데 여기 좀 뒤에 할 거예요. 이런 거 user and random percentile 이런 ticket auction experiment은 audience이 만든 거예요. audience. 아까 그 초반에 보여줬죠. audience. 왜냐면은 여기도 이벤트 발생되는 거예요. 이 이벤트 따라서 audience 만들어서. 근데 이 audience 있기 때문에 그 audience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네, 좋은 게 여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audience 안 들어가는 사람 갑자기 이런 미안하다 문자 나오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기능 받은 사람한테만 미안하다 이런 노티피케이션 발생할 수 있고, 그냥 뭐 단순하게 미안하다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추가 뭐 어떤 쿠폰이나 새로운 아이템이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조금 잘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사용자 뭐 한 번 크래시했지만 어쨌건 이 앱 개발자들 이런 저의 유저 익스피리언스 신경 써서 너무 약간 좀 감동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수익화랑 좀 비슷한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음악 앱 있고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사용자들 약간 좀 뭔가 좀 그런 정보는 알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영국의 여자들 예를 들어 어떤 밴드 진짜 좋아하는 사람 뭐 영국의 여자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Gender contains female and country contains GB. GB는 Great Britain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이 좀 뭐 알기는 좋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in a purchase count greater than 0 있죠.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내가 스티커 예를 들어 판다면 여기도 스티커 그냥 0 이상 구매했던 사람 예를 들어 스티커 추가 그 사람한테 스티커 추가 팔고 싶다면 이 사람 제일 약간 사고 싶은 비율이 가능성이 있을 거죠. 근데 혹시 에드워드 쓰고 있는 사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약간 좀 어느 정도 앱이 규모되면 이런 파이어베이스의 어디언스이 에드워드 어디언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뭐 지역별로 정보도 나오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갑자기 보니까 뭐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뭔가 내렸어 사용자들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뭔가 홍보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어디언스이 그 내렸던 정보 달아서 다시 에드워드 가서 그 광고는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렇게 파인 튜닝 된다면 진짜 큰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sticker purchasers, women in UK 그 사람한테 에드워드 광고는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추가적으로 그 구매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모트 컨피그에다가 그 배너 같은 거 특별하게 왜냐면 여기 audience 설정 이미 했기 때문에 sticker purchaser 그 sticker purchaser 위한 특별한 URL 쓰면서 뭐 특별한 배너는 구성할 수 있어요. 추가 배포할 수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 게임 뭐 애니팡 뭐 다 아시죠? 애니팡 옛날에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거기 뭐 어떤 거 해가지고 뭐 리플레이 쉐어링 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그 다이내믹 링크 쓰면 되죠. 다이내믹 링크 기반 뭐 앱 인바이트도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짧은 URL 있고 여기부터는 그 HTTP 링크처럼 보이지만 이거 실제는 앱 안에서 그 링크 되는 거예요. 약간 그 앱 안에서도 URL 스키마 있고 그 HTTP 달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번 세션에서 그 앱 인덱싱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쓰면 그냥 알아서 구글 서치 엔진 크롤링해서 구글 검색할 때 그 내용이 또 그대로 나와요. 그 앱 아이콘 띄는 거고. 근데 그거 아니고 여기 바로 그 화면에 보낼 수 있죠. 링크. 그래서 34122 이거는 level number. 그 다음에는 그 UTM 같은 부분은 그냥 추가 metadata. In-app sharing, 뭐 shared replay level 82. 그 IBI는 iOS 위에서. 그래서 저번에 첫 세션에서 소개했던 한 링크에서 iOS, Android 앱까지 링크 제공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링크 이렇게 돼요. 일단은 앱 설치했다. 그러면 열고 그러면 그 딥링크 그냥 단순하게 보내고 그 화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쓰면 앱스토어에서 보내고 뭐 iOS 그 앱스토어이고 구글 플레이고 유저가 설치하고 그 설치하고 나서 원래는 그냥 홈스크린에서 가고 그쵸?
근데 여기는 설치하고 나서 그 원래 그 처음에 나왔던 링크 기억하면서 그 원하는 화면에서 그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좋죠? 예, 그래서 근데 좀 고민하다가 그 리플레이는 share 하면서 갑자기 클릭해서 갑자기 뭐 어떤 앱 설치 뜨는 화면이 나오면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내가 중간에 어떤 웹페이지 만들고 싶어요. 그냥 조금 설명하고 이런 사람이 리플레이 그냥 쉐어링 했다고 클릭 바로 하면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죠. 그래서 두 중에 어떤 효과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알 수 없죠. 그래서 테스트 해야죠. 그래서 A/B 테스팅 하면서 또 리모트 컨피그 쓰면서 50%는 이렇게 하고 50%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그 50% 그 중간 페이지 있던 사람들 이런 링크 보내면 돼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그 호스팅 뭐 구글 그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쓰면서 그 URL 뭐 하고 그 original replay number 그냥 유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버튼 클릭하면 여기 그 원래대로 그 다이내믹 링크이고 이거는 그 level ID number.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분석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 UTM 링크만 바꾸면 되죠. 여기 하나는 그냥 원래대로 인앱 쉐어링하고 그냥 바로 앱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그 중간 페이지 쓰는 거예요. 프리뷰 페이지. 그래서 나중에 애널리틱스에서 보면 그 효과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 분석 어떻게 할까요? 단순하게 클릭 수는 계산하면 되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 퍼널 같은 거 쓸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이 또 뭐 계속 게임 하는 건지 이렇게 퍼널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건 그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사실 UX는 중요해요. UX. 그렇죠. 그래서 그 UX 어떻게 하냐? 그 사용자 이해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앱 개발자로서 그 앱이 어떻게 어떻게 키우는 건지 그 또 효과는 좀 이해 잘 하고 그렇게 둘 다 된다면 그 진짜 아주 좋은 앱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